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제 책상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제 책상에 뭐가 그렇게 많이 없긴 한데 종종 제가 쓰는 물건이 뭔지 여쭤봐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 책상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 물건들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 번에 모아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는 이 물건들이 뭔지 링크를 다 달아드리고 싶은데, 약간 걱정인 게 진짜 옛날에 구매했던 물건들은 기억이 안 나거나 찾을 수가 없거든요. 어떤 식으로 검색을 하면 비슷한 물건이 나올지 정도는 제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진짜 많이 질문을 받았던 게 이 아이패드 거치대인데요. 제가 작년에 올렸던 아이패드 공부 꿀팁 영상에서 이 거치대를 사용을 해라 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어떤 거치대인지 말씀을 안 드렸더니 질문이 진짜 많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쿠팡에서 구매를 했고, 아마 쿠팡 단독 브랜드인 홈플래닛이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제가 이거를 구매했을 때 2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는데 지금은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조금 더 올랐을 것 같아요. 2만원에서 3만원 사이인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구매를 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가벼운 건 아니지만 접어서 들고 다닐 수 있어서 카페나 도서관에 가서 쓸 수 있더라고요.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거치대를 놓고 필기를 하면 안 불편하냐 라고 하셨는데, 불편하냐라고 여쭤봐 주신 게 아마 뭐 이렇게 필기를 할 때 손이 편하냐라고 여쭤봐 주신 거겠죠? 너무 당연하긴 한데 불편할 게 딱히 없어요. 아이패드가 안 떨어지게 여기 약간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손목을 대거나 팔을 대면은 되게 팔도 안 흔들리게 필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거치대가 흔들리지 않냐라고 여쭤봐 주셨는데, 그거는 제 생각에 제품마다 다를 것 같아요. 약간 뽑기운도 필요한데, 제 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흔들림이 있어서 이 밑에 휴지를 깐다거나 뭐 A4 용지를 몇 개 깔아두는 식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렇게 불편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도 구매를 추천하는 이 아이패드 거치대였고요. 두 번째는 블루투스 스피커인데, 하만카돈의 루나라는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2개나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하나만 써도 좋은 스피커긴 한데 2개를 연결하면 스테레오 사운드를 지원을 해요. 이게 어떤 차이냐면, 스피커가 하나 있을 때는 여기서 소리가 난다라고 느껴지는데, 스테레오로 연결된 2개가 있으면 뭔가 소리의 중앙에 내가 있는 느낌?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소리의 가운데 어디에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생일 선물로 이걸 받았는데 스테레오로 듣고 싶어서 2개로 받았습니다. 저는 할인해서 하나당 한 11만원, 12만원 선에 구매를 했거든요. 이 2개 가격이면 뭐 25만원에서 30만원 사이에 다른 스피커를 구매할 수도 있었는데, 저는 일단 책상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 크기가 작았으면 했고, 이쁘게 생겼으면 좋을 것 같고,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거나 에어플레이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 스테레오 사운드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얘네를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홈팟 미니랑 끝까지 고민을 했는데, 후기를 많이 찾아봤을 때 스마트 스피커 치고 음질이 좋은 거지 막 절대적으로 음질이 좋다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글을 봐서 가격대가 얼추 비슷한 하만카돈의 루나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후기를 말씀드리면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스테레오 사운드 진짜 좋고요, 음질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배터리도 오래 가고. 근데 단점을 굳이 꼽자면, 저는 항상 켜져 있었으면 하거든요. 그냥 뭐 집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연결을 해서 노래를 듣거나, 자다가 일어나서 바로 노래를 틀거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얘네들은 블루투스 스피커니까 켜주고 꺼주고를 해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약간 귀찮다는 거? 그거 말고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쓰고 있는 아마존 에코닷이라는 스피커인데, 이게 그 스마트 스피커거든요. 구글 홈 미니나 애플 홈팟 같은 느낌인데, 얘는 아마존에 알렉사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사실 얘를 한국에서 쓰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왜냐면은 얘가 한국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 서비스라서 사실 한국어 인식을 못합니다. 영어나 일본어, 스페인어 뭐 이런 걸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얘가 왜 생겼냐면,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워싱턴 DC에 가서 유라를 만났어요. 유라랑 얘기하다가 제가 애플 홈팟 미니가 갖고 싶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준다는 거예요. 저는 동그랗고 비슷하게 생겼길래 주면은 받아가겠다 하고 받아왔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얘가 애플 제품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얘가 뭐지 하고 찾아봤더니 알렉사 하더라고요.
예상치 못하게 아마존 계정을 만들고 뭔가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스마트 스피커 쓰시는 분들을 보면 보통 구글 제품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한국어로 조작이 되니까 정말 편할 것 같긴 한데 저는 이 에코닷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게, 일단 첫 번째로 좋은 점은 얘가 앞에 시계가 나와요. 제 책상에 다른 시계가 없는데 얘로 시계를 대체하고 있고, 두 번째로 되게 똑똑해요. 부족한 건 저의 짧은 영어 실력입니다. 제가 얘를 어떻게 쓰는지 몇 가지 보여드리면, 첫 번째로 밖에 나가기 전에 날씨를 물어보거든요. 근데 영어로 물어봐줘야 됩니다. Alexa, what's the weather in Seoul today? Currently, in Seoul, South Korea, it's 2 degrees Celsius with mostly cloudy skies. Tonight, you can expect just a few clouds in the sky, with a low of -5 degrees. 이렇게 영어로 물어봐야 된다는 점과, 얘가 한국 위치로 설정이 안 돼 있어서 매번 서울 날씨가 어떠냐고 물어봐줘야 돼요. 한동안 얘가 날씨를 자꾸 이상하게 알려주길래 어디로 설정이 돼 있는지 물어봤더니 그 유라가 있었던 워싱턴 DC, 그러니까 워싱턴 DC라고도 안 하고 메릴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설정이 되어 있어서 저는 한동안 얘한테 날씨를 안 물어보다가 서울 날씨가 어떤지 물어봤더니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울 날씨를 듣는 데 쓰고 있고, 요리할 때 타이머를 맞추는데 예를 들어서 Alexa, set timer 1 minute. 1 minute, starting now. 이렇게 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것도 보이고 시간이 되면 알림을 줍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이, 지금 여기 뒤에 보이는 전등에 스마트 전등을 달아놨는데 저거를 제어할 수가 있거든요. Alexa, turn off the light. Okay. Alexa, turn on the light. Okay. 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저 전등을 왜 샀냐면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은 제 방이 북향이어서 아침에 햇빛이 안 들거든요. 뭐 아침에만 안 드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햇빛이 안 들어요. 전등을 끼워놓고 알렉사한테 아침 7시 반에 불을 켜줘라고 하면 불이 이렇게 켜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 몇 분 안 돼서 눈이 자동으로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한창 시험 공부할 때 저걸로 맞춰놓고 일어나고, 요즘에도 다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어서 아침 7시 반에 맞춰놓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거든요. Alexa, turn on the light at 7 a.m. Okay, I'll turn on the light at 7 a.m. tomorrow. 네, 이런 식으로 맞춰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위치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스마트 스위치를 전기장판에다가 꽂아놨어요. Turn on the switch라고 하면 스위치를 켜주고, 아침에 일어나서 Turn off the switch라고 하면 스위치를 꺼주고, 약간 그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얘한테 뭐 일정을 등록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긴 한데, 한국어를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제 영어가 짧아서 많이 사용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조금 더 영어 공부를 하면은 더 여러 가지로 써보고 그때 다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점이 얘가 미국 제품이라 110V예요. 저는 돼지코를 끼워가지고 220V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 맥북이 있는데, 이 맥북은 M2 맥북이에요. 15인치짜리 모델입니다. 미드나잇 블루 색상이고, 예전에는 제가 스페이스 그레이만 써봐가지고 몰랐는데 미드나잇 블루가 생각보다 이쁘더라고요. 약간 어두운 색깔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는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맥에 연결해서 쓰고 있는 키보드인데, 이 키보드는 한성 컴퓨터의 GK888B라는 모델입니다. 키보드는 옛날에 블루투스 키보드를 그냥 연결을 해서 썼는데 너무 낮아가지고 약간 손목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작업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데, 블루투스 키보드는 이 얇다 보니까 터치를 하는 충격이 손가락에 너무 잘 전해져서 조금 더 좋은 키보드가 있으면 손에 무리가 덜 가지 않을까 싶어서 열심히 찾아보다가, 지금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가성비에 적당하다라는 평을 봐서 샀던 것 같아요. 후회를 안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블루투스로도 연결이 가능하긴 한데 지연 시간이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유선으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키캡이 저는 마음에 드는데, 저는 맥에 연결을 해서 쓰기 때문에 맥북에 맞는 키캡을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우스를 안 쓰고 터치패드를 쓰고 있는데, 터치패드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터치패드가 훨씬 편하거든요. 이것도 마우스를 최근에 안 써가지고 그렇긴 한데 저는 터치패드를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선으로 쓰고 있는데 보통 유선으로 연결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딜레이 때문에 그렇고요. 이 도넛 모양 인형은 다이소에서 사온 건데, 얼마짜리네요? 네, 2,000원 주고 다이소에서 사왔던 건데, 이렇게 손목 받침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 이걸 샀던 건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할 때 이 아이패드 거치대에 공부를 하려고 팔꿈치를 밑에 놓으면 이게 아프더라고요. 너무 팔꿈치 뼈가 책상에 닿아 있으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이 구멍에 제 팔꿈치를 딱 넣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편하길래 그 용도로 쓰다가, 최근에는 이렇게 손목 받침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데스크 패드인데요.
제 책상이 하얀색이어가지고 때도 잘 먹고 먼지가 쌓이는 게 너무 잘 보여서 뭔가 깔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어두운 색으로 고민을 하다가 검은색으로 샀는데 저는 만족을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해서 10,000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구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모니터인데, 저는 모니터를 왜 쓰냐면 맥북을 이렇게 클램쉘 모드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맥북을 접어놓고 선을 연결해서 맥북 에어 화면을 모니터에 띄워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이 크로스오버에서 나왔던 4K 모니터인데 제가 찾아서 여기에 띄워드릴게요. 가성비 4K 모니터 모델이라 만족을 하면서 쓰고 있고, 약간 아쉬운 점은 이 케이블 문제인지 모니터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 연결되어 있는 선을 조금이라도 건들면은 모니터가 다시 끊겨서 연결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 건드릴 수 있게 세팅을 해놓고, 대신 좋은 점은 맥북이랑 C타입 케이블로 연결이 돼가지고 맥북을 충전을 하면서 쓸 수가 있거든요. 맥북의 배터리가 항상 충전 중으로 있다는 거, 그게 저는 좋고요. 맥북에 저처럼 연결을 해서 모니터를 쓰실 분들은 알아야 되는 게 화질이 무조건 4K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UHD나 뭐 FHD 모니터를 쓰면 맥북에 어떤 기능이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되게 흐리멍텅한 화면이 돼요. 초점이 안 맞는 화면처럼 보여서, 제가 사실 얘를 쓰기 전에 UHD 모니터를 쓰다가 맥북을 사서 클램쉘을 썼는데 아니 이게 화질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럴 리가 없는데 하고 찾아보니까 아, 이게 맥북에는 4K 이상을 써야 되는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중고로 팔고 얘를 다시 사서 연결을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이 제품이 아직까지 파는지 모르겠는데 가성비 4K 모니터를 구매를 하신다면 저는 얘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모니터를 샀어요. 맥북을 이렇게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가 필요하겠죠? 저는 이 맥북 거치대를 구매를 해서 쓰고 있는데 얘는 진짜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아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를 했던 것 같은데 얘는 제가 검색을 해서 나오면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거치대가 좋은 점이, 저는 2슬롯으로 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꽂을 수 있는 슬롯이 2개가 있고 앞뒤로도 뭔가를 놓을 수가 있어서 이 뒤에는 외장하드를 꽂아놓고 가끔씩 여기에 아이패드를 보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홈에는 제 아이폰 8을 이렇게 거치해두는데요. 이 아이폰 8은 제가 예전에 배터리를 직접 갈아주고 카메라 용도로 썼던 아이폰인데 요즘에는 이 블루투스 스피커에 연결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상 조명인데요. 제 책상에 조명이 지금 2개가 있어요. 이 위에 있는 조명 하나랑 이 뒤에 있는 조명 하나가 있는데, 메인으로 쓰는 조명은 이 책상 위에 있는 조명이거든요. 얘는 이렇게 켜고 밝기 조절도 할 수 있고 색상 조절도 할 수 있고, 이 목이 움직이는 재질이라 이렇게 위로 올려서 쓸 수도 있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조명을 되게 잘 쓰고 있는 게, 저의 눈높이보다 위에서 조명이 있으니까 방에 불을 다 꺼도 이 데스크 조명만 있으면 책상에서 뭔가 할 수가 있고, 얘를 켜고 얼굴 쪽으로 빛을 비추면 그 촬영할 때 조명으로도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 유튜버 분들이 많이 쓰시는 동그라미 그 촬영 조명 저도 있긴 한데 얘의 목을 그냥 올려다가 쓰면은 촬영 조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꽤 오래됐어요. 얘만 쓰고 있습니다. 이 책상 조명은 제가 아마 쿠팡에서 구매를 했던 것 같거든요. 링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최근에 설치한 네트망인데요. 이 오른쪽 벽이랑 뒤쪽 벽이 약간 심심해서 무언가를 설치하고 싶었는데, 사실 제가 얘를 달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 타공판을 달고 싶었는데 다이소에 갔더니 이 네트망이 있는 거예요. 이 나무 집게를 보니까 사진을 이렇게 걸어두면 이쁘겠다 싶어서 저도 모르게 이 네트망을 충동 구매해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뭐 집게에 사진을 걸어두거나 안경을 여기 걸어두거나 액자나 펜을 이렇게 걸어두고 이쁘기도 한데, 단점은 다이소에서 산 얘네들이 고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진짜 많이 해놔가지고 약간 더러워졌거든요. 만족하고 있긴 한데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이 네트망보다는 타공판이 더 갖고 싶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영상을 틀으셨는데 얘가 없고 타공판으로 교체돼 있으면 아, 이 사람이 결국 이게 질려가지고 하고 싶었던 걸로 바꿨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책상 위에 항상 있는 플래너들인데, 이건 아마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이거는 올해 스타벅스 플래너고요. 얘는 미국 대상안에서 나눠준 플래너인데, 얘는 뭔가 기획을 해야 되거나 뭐 아이디어를 적을 때, 공부할 때 쓰는 만능 노트고, 여기에는 제 일정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얘를 당근으로 구매를 했거든요. 10,000원 초반대에 구매를 했던 것 같은데 되게 잘 산 것 같아요. 퀄리티도 좋고 이뻐가지고 약간 인테리어로도 마음에 드는 것 같아서 책상 위에 두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번외편으로 저를 찍고 있는 이 카메라가 도대체 어디 있냐, 제 책상 옆이 약간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저기에 카메라를 둘 수가 없는데 카메라를 최대한 뒤쪽으로 밀고 싶어서 제가 요즘에 잘 안 쓰는 이 책받침대를 위에다가 깔고 여기에 삼각대를 둬서 카메라를 둬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이 머그잔은 제가 자주 쓰는 머그잔인데 그 작년에 미국에 갔을 때 미주리주에 갔어요. 거기서 미주리 주립대학교에 갔는데 그 대학교에 스타벅스 굿즈가 있더라고요. 하나 사고 싶었는데 학교에서 기념품으로 주셔가지고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주 대학교의 마스코트도 있고 상징적인 위치들이랑 그 행사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미국이라서 가능하겠지만 우리나라 대학교도 이런 게 있으면 어떨까 약간 부러웠습니다. 우리 학교도 있으면 참 예쁠 텐데 언젠간 나올 수 있겠죠? 지금까지 제 데스크 테리어를 공유를 해드렸는데 뭐 사실 별게 많이 없죠? 이쁘고 새로운 아이템들이 많았으면 조금 더 재밌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딱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사실 항상 이 컨디션대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책을 올려다가 공부를 할 때도 있고 여기서 다른 작업을 할 때도 있기 때문에 딱 이 정도 여백이 있으면서 이 정도의 물건이 있는 게 저한테는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면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